나는 앞으로 4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하거든. AI 툴 배우고 이런 거 좋은데 그 툴 배우는 시간에 내가 지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놓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 점점 더 그 툴은 다루기 쉬워질 거거든. AI가 함치는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답해보는 시간 드로앤들의 자립공부 시간입니다. 자립공부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내가 지난주에 아팠잖아. 우리 출장 갔다 와가지고 장염? 나 근데 이틀 동안 누워있으면서 내가 생각이 난 건데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또 정리해왔잖아. 또 자립을 위해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효율성의 몰락과 주의력의 떡상이 이제 키워드야. 근데 이 효율성의 몰락이라는 게 사실 나한테는 좀 충격적인 깨달음이었거든. 내가 설명해줄게. 나는 앞으로 자기 개발에서 제일 중요시되는 거, 자기 개발이 나의 슬기나 재능을 깨우쳐서 그거를 발전시키는 거잖아. 거기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예전에는 효율성이었다. 생산성, 효율성.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가 이거였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몰락하고 새로 떡상하는 게 주의력이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본이고, 좀 더 쉽게 풀이해주자면은 하루에 너가 몇 시간을 정말 주의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집중력 같은 거야? 집중력 같은 거지. 내가 주의를 갖고 뭔가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점점 더 어려워지는가를 내가 깨달아가지고. 더 어려워진다고? 진짜 어려워져. 이걸 내가 어떻게 깨닫게 됐고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그리고 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나갈지를 정리해봤거든. 우리가 보통 흔히들 시간은 금이라고 하잖아. 나는 여기서 항상 더 붙였던 게 시간 플러스 에너지였거든. 내 시간과 에너지가 돈보다 중요하다고 나는 항상 늘 강조했어. 왜냐면 내가 일할 때만 해도 어떤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냐에 따라서 내가 돈을 받았거든. 우리 알바할 때도 똑같잖아. 맞지. 물론 시간도 금이긴 하지만 거기에 내가 또 에너지가 들어가. 근데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성을 되게 강조했던 거잖아. 같은 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생산성이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느냐, 그 시간 관리 툴 같은 거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찾고 그렇게 노력해 왔잖아. 그래서 사실 이게 자기 개발에 굉장히 큰 한 축이었는데 요즘 내 시간과 에너지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거를 깨달았어. 근데 내가 아팠잖아. 장염이 걸리니까 우리 집 앞 바로 앞에 편의점 있잖아. 근데 그걸 시키는 거야. 돈 주고. 그러니까 돈으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낀 거야. 그 사이에 난 누워 있었고 그걸 담아서 이제 갖다 주는 그 서비스가 생긴 거잖아. 그것도 우리도 모르게 그걸 쓰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이제 그 값이 더 점점 내가 싸진다고 느껴진 게 그 AI였어. 그러니까 요즘 AI 발전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미 일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잖아.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일에서도 AI가 진짜 많이 쓰게 됐잖아. 그래서 벌써부터 막 내가 10시간 걸리던 거를 뭐 1시간이면 끝내게 됐다 이런 사람 되게 많고, 내 주변 사람들 보면은 그냥 내가 놀고 있을 때 일을 시켜놓고 돌리는 사람도 많잖아. 그치. 보고서 하고 뭐 이메일 응답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거 보면서 돈이면은 이제 시간과 에너지 살 수 있구나. 그러면 효율성의 극대화 아니야? 몰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효율성이라는 거의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막 예전에는 일 잘러라고 하면 되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대신 이제 그거는 돈으로 얼마든지 커버 가능한 부분이다? 고급 스킬이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인간한테 더 이상 중요해지는 게 아닌 거지. 그건 이제 AI들이 중요한 영역이고. 근데 너무 당연한 건데 또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아? 그치? 이 생각에서 내가 파생됐던 게, 아무리 효율성을 내가 극대화시켜도 얘네는 절대 못 따라가겠더라고. 인간은 못 이기지. 인간은 벌써부터 못 이겨. 맞아. 아무리 그래도. 그럼 나는 그 남는 시간에 뭘 할까? 왜 10시간 걸리던 게 1시간 걸려? 그럼 나머지 9시간은 내가 놀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그 9시간에 뭐 하고 있나? 봤다?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누워 있었잖아. 아파가지고. 평소 같으면 나는 그냥 당장 달려가서 내가 사갖고 오지. 근데 나는 돈을 엑스트라를 더 주고 내가 아낀 거잖아. 근데 그 아낀 거를 내가 쓰냐? 아니야. 난 누워 있었어. 누워서 난 쇼츠를 보고 있었어. 누워서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 컨텐츠를 계속 소비하고 있었어. 시간을 벌어다가 시간을 버렸네. 근데 여기서 내가 또 깨달은 건 뭐냐면은 내 주의력도 돈이다? 그러니까 내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 있잖아. 수많은 천재들이 그 테크 기업에서 이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소셜미디어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의 단 1초라도 더 많이 자기네 앱으로 끌어당기려고 수많은 노력들 하잖아. 고도화를 시키지. 우리 핸드폰만 열어봐.
알림들이 계속 오고 이메일 계속 오고 그거 막 그냥 막 쏘는 거잖아. 그 알고리즘이. 그리고 그거 보면 이것 재밌겠다 저것 재밌겠다 하면서 나는 그거 진짜 난 내가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볼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 나 진짜 이번 주말에 와 내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볼 수 있구나. 그게 나는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었거든. 질릴 법도 한데 예전 같았으면 못했는데 내가 그만큼 익숙해진 거야 이거.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아프다는 핑계가 있으니까 죄책감 없이 그걸 내가 하고 있더라고. 그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의 컴퓨터공학 교수님 중에 칼 뉴포트라는 교수님이 계셔. 근데 이분이 10년 전에 AI가 나오기 전에 딥워크라는 책을 썼거든. 딥워크가 뭐냐면은 인간이 인지 능력을 한계까지 밀어붙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고도의 집중 상태로 일하는 것을 말한대. 나의 인지 능력을 최대한 써가지고 아주 깊게 사고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상태, 그거를 딥워크라고 하고, 반대로 인지 능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산만한 상태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단순 반복 업무나 좀 피상적인 업무들 있잖아. 그런 거를 쉘로우 워크라고 부른대. 이거를 보고 AI가 판치는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딥워크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내가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딥워크를 할 수 있냐. 그 책에서는 AI 나오기 전에 얘기니까 AI 얘기는 없는데, 내가 생각한 거는 AI한테 그런 피상적인 업무를 맡기는 거지. 이 영상을 보고 저 영상을 보고 내가 그날 경험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지금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잖아. 내가 그 정리한 글을 쓰고 있고. 근데 이거는 AI가 못 해주는 거야. 왜냐면 걔가 나처럼 아파봤냐? 그 상황을 경험해봤냐?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냐? 아니면 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포인트를 딱 뽑아서 맞아,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런 게 있고 내가 경험한 게 이런 건데 이걸 다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약간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이 딥워크를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냐가 난 너무 좋은 게, 그거 알아? 예전에는 네이버랑 구글에 검색하던 거를 유튜브에다 검색하다가 이제는 GPT에 검색하잖아. GPT 재미나이. 이게 이제 점점 바뀌어오면서 와, 나 이제 진짜 얇고 넓게 알게 됐다. 이 도구를 통해서 이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뭔가 찾는데 어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거 안 하고 싹 하면 싹 정리해주잖아. 내가 요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진짜 요즘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어진 게, 성경 공부 아니더라도 다른 공부할 때 너무 재밌어진 게 GPT 옆에다 두고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근데 최근에 어떤 걸 물어봤냐면은 유대교랑 이슬람교랑 기독교 차이 뭔지 알아? 뭐 성경이고 코란이고 또 하나 뭐지? 이 세 개의 가장 딱 가르는 딱 한 명이 있어. 누군데? 예수님. 아.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는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이슬람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 한 명이다 정도로, 요렇게까지 딱. 더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하면 그거야. 근데 나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왜냐면 나는 유대교랑 이슬람교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게 나오니까 계속 물어보게 돼요. 거기다가 얇고 넓은 지식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여기서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는 나밖에 못 하더라고. 왜냐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증거가 있어? 찾아봐. 쫙 찾아줘.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막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들이 있는데 그게 엄청 많아. 막 30몇 가지가 돼. 근데 그 30몇 가지가 다 들어맞아. 예수님한테. 말이 안 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이 사람한테 다 적용된다는 확률은 있을 수 없는 확률이라는 거지. 확률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막 여러 명의 사람이 써 있는데 이게 서로 연결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수천 년 동안 써워진 건데. 아무튼 막 이런 것부터 막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그 내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신이라는 증거에 대해서 얘가 다 설명해 줬잖아. 그럼 너는 예수님을 믿어? 그랬다? 그 뭐래? 그때 자기는 답할 수 없대. 내가 계속 물어봤어. 아니야, 너 yes or no로 딱 단답형으로만 대답해. 예수님 신이야? 그랬더니 그럼에도 답할 수 없대. 그 이유는 내가 답하는 순간 다른 반대편의 종교의 수천 년간의 신념을 자기가 묵살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인간이 아니라서 자기가 할 수 없대. 예수님이 신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람이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거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잖아. 그치, 믿음이라는 게. 근데 이건 내가 지금 요즘 성경 공부하느라고 예수님을 예를 들었지만 다른 것들도 뭐 예를 들면 그냥 어떤 식물 아니면 뭐 이런 책, 근데 같은 책을 읽어도 AI는 야 여기에 이런 내용 있어? 그럼 진짜 잘 찾아주겠지. 근데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나의 과거 경험이나 여러 가지 나의 철학과 막 생각되는 것들, 교집합되는 것들은
PPT가 못해. 근데 그게 딥워크라는 거야. 그 AI에서 얘기하는 딥러닝은 갈 수 없는 세계가 있네. 다 찾아줄 수 있지. 야, 여기서 수학의 위로에서 수학이란 단어가 몇 개 나왔어? 순식간에 찾아주지. 이 구절이 몇 장에 있어? 그건 순식간에 찾아주겠지. 하지만 여기서 읽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는 못하는 거잖아. 조립이나 재해석은 어쨌든 인간의 몫이니까. 아, 지금 너무 흥분했어. 아니, 그게 내가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의력이라는 거에 대해 엄청 꽂힌 거야. 딥워크라는 거야. 나는 그럼 얼마나 그걸 하고 있나. 생각해보면은 이런 일을 진짜 많이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루 중에 내가 한 봤다? 와, 1시간도 어려워. 사람들이 막 8시간 뭐 일하잖아. 9 to 6 막 이러니까. 근데 그게 일은 하지만 사실 피상적인 업무고 진짜 딥워크 하는 시간은 되게 짧다? 우리도 이거 편집하잖아. 아마 컷 편집하면서 그 구성을 하는 건 딥워크야. 근데 여기서 자막 달고 이거는 또 아니야. 근데 자막 다는데 어떤 효과음에 뭐 배경음악에 어떤 폰트 이렇게 드립치고 이런 건 또 딥워크야. 이번에 형이 그때 추천해줘가지고 AI로 자동 컷 편집 써봤잖아. 얘가 물어보더라고. 간격을 몇 초로 할까요? 타이트하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어떤 어미를 빼드릴까요? 이거는 다 해주더라고. 그랬더니 한 1분만 싹 해. 그래서 오씨, 역시 AI 장난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얘가 맥락 없이 그냥 그것만 다 잘라놓은 거야. 그래서 난 보면서 다시 다 그거를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이 어떻고 그리고 여기서 맥락상에 요거 들어가면 좀 어색하고 이걸 덜어내고 이거를 못하더라고. 맞아. 그래 거기서 우리가 딱 뽑아내는 거. 야, 이 부분 너무 재밌다. 여기 어떤 그러니까. 거 들어가면 너무 재밌다. 이건 딥워크잖아. 적어도 하이라이트는 AI가 못 뽑겠지. 못 뽑지. 우리만큼 못 뽑지. 근데 그렇게는 할 수 있지. 사람들한테 시청시켜놓고 사람들이 어디 제일 많이 봤는지 데이터를 줄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런 데이터 추출은 진짜 잘하는데 주의력을 어떻게 하면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의력을 지키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더라고. 너무 자극이 많아서? 우리의 주의력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집에서 혼자 있더라도 계속 뭔가를 막 핸드폰을 자꾸 보게 되고 뭐 알람이 뜨고 이렇게 노트북 하다 보면 여기 띵 모으고 카톡 오면은 잠깐 보고 이렇게 들어가잖아. 주의력 잔류라는 말이 있대. 우리가 A라는 걸 하다가 잠깐 B로 갔다가 돌아올 때가 있잖아. 예를 들면 잠깐 쇼츠 좀 볼까? B로 갔다가 A로 오면 바로 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뇌는 100% 돌아오지 않는데 여기가 살짝 켜져 있는 상태래.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쌓이잖아? 그럼 이거에다가 또 여기 빠져있다가 이렇게 하고 어디 갔다가 오고 이렇게 되면은 창이 여러 개 켜져 있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그 불안 상태가 좀 높아진대. 근데 사람이 불안 상태가 좀 높아지잖아. 그러면은 약간 가만히 못 있는다. 그럼 괜히 뭐라도 막 틀어놓고 좀 이렇게. 보조하려고 결국 주의력이 더 흩어지겠네 그러면. 다 틀어지는 거지. 그리고 와, 이거 진짜 나도 너무 찔리는 부분인데 아까 너가 물어봤잖아. 좀 유익한 컨텐츠 봤어? 이러는데 그날도 하루 종일 막 유튜브를 봤으니까 롱폼도 보고 쇼츠도 봤단 말이야. 쇼츠에도 교육적인 컨텐츠가 있긴 해. 이제 뭐 알려주고 막 맞지. 지식이나 뭐 정보 정보성. 이런 거. 꼭 쇼츠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짧은 글 있지. 뭐 스레드 글이나 아니면 유튜브 커뮤니티 글 아니면 카드 뉴스 이런 거 있잖아. 거기 막 정보들이 있으면은 내 글 읽으면 뭔가 깨달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오늘 뭐 배웠네? 이런 게 있구나. 이런데 그게 사람을 착각하게 만든대. 그 성취감을 주게 만드는 거야. 그걸로 내가 나 오늘 좀 유익했다. 나 오늘 좀 공부했다. 공부한 게 아닌 그냥 소비한 건데 그걸로 내가 뭔가를 했다고 착각이 드는 거야. 근데 내가 찾아본 게 아니잖아.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쏟아진 나에게 정보고 지식이잖아. 그래서 막상 생각해보면 그날 쇼츠 남은 기억은 하나도 없거든. 근데 내가 롱폼을 본 것 중에 내가 이렇게 글로 정리해놓고 내가 그걸로 생각하고 한 거는 기억이 남아. 나 예수님 그거 어떻게 한 건지 알아? 내가 그날 뭘 많이 봤냐면은 최근에 그 3프로TV인가 거기에 전문가분들 데려와가지고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 엄청 롱폼 팟캐스트처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막 1시간 이래. 근데 그거 몇 개만 보면 몇 시간이 지나 있잖아. 그래서 나 그거 보다 보니까 나도 궁금한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GPT에서 바로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깊은 사고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지. 근데 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냥 롱폼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거잖아. 주체적으로. 내가 이걸 왜 보지? 이게 나한테 지금 중요한 건가? 관심사인 건가?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되게 좋구나 하고 딱 들어가고 그걸 소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나의 생각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보고 또다시 질문하고 답변 받아보고 그래서 그걸 한 거를 글로 써보고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좀 주체적인 공부네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소비만 하지 말라는 거. 단순히 일방적으로 소비하지 말고 그거를 소비할 때 내가 이걸 왜 소비하는지 조금 내가 좀 주의력을 갖고 소비를 해야겠더라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소비했으면 내가 거기서 뭐라도 하나 키워드를 뽑아서 그러니까 이때 AI를 제대로 이용하는 거지. AI랑 계속 티키타카 하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야. 답을 내놓는 사람보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진다고 하잖아. 근데 그게 난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 여기서 얼마나 더 창의적인 질문을 하는 그 창의적인 질문을 하려면 내가 깊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 네가 답해준 게 이건데 내가 생각할 땐 이거랑 되게 연결된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아닌데 그 천사와 악마? 귀신? 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 성경에 나오는 우상 신들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바알부터 막 아세라? 뭐 막 쭉쭉쭉 있어. 근데 그 우상 신들마다 정해진 역할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풍년을 위한 거, 전쟁을 위한 거, 아기를 갖기 위한 신. 근데 내가 그걸 보는 순간 우리나라 무속신앙에 삼신 할머니 있고 풍년을 위한 뭐 무슨 할머니 있고 뭐 전쟁을 위한 무슨 장군 무슨 동자 있고 여신 있고 근데 다 역할이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어. 야 한국의 무속신앙에는 이런 삼신할머니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막 얘네 역할이랑 똑같은데? 같은 귀신 아니야? 그랬더니 재민아이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라면서 그거를 비교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이야 그냥. 왜냐면 성경에도 귀신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어느 곳에나 다 그런 우상 신들이 있는데 원래 귀신은 형체가 내가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 귀신들 다 신들은 다 한복 입고 계시잖아. 근데 그게 우리가 익숙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저 이스라엘이랑 그쪽 나라에서 보는 그 우상신들은 다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 전통 옷을 다 입고 있잖아. 이게 그냥 자기가 상상하는 그 모습에 따라서 같은 건데 같은 귀신인데 아무튼 막 이런 것까지 막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답이라는 건 아닌데 계속 내가 그럼 이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계속 꼬리를 물고 이거 하기가 너무 좋은 도구라는 거지. 어쨌든 AI는 얇고 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 툴이고 그러면 인간으로서 유니크해질 수 있는 포인트는 깊은 사고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뭔가 한 가지를 딱 내가 소비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깊게 파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있고 나만의 결들이 생기고 그게 연결돼서 유니크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소비만 하잖아. 그러면은 딱 거기서 머무르는 거야. 그러면은 AI랑 대체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결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야. 깊게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거는 짧은 글, 짧은 영상들 이런 거에 내가 또 너무 절여져 있으니까 어제도 내가 책을 읽었는데 책이 너무 글감이 좋았거든? 근데 진짜 내가 오래 못 읽겠는 거야. 집중력이 많이 약해졌구나. 진짜 많이 약해졌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책을 읽고 이게 왜 좋았을까를 인간만 상상할 수 있잖아. 이 그치. 저자는 누구지? 뭘 공부했길래 이렇게 글을 쓰는 거지? 그리고 이분 정치 성향이 약간 이런 쪽인 것 같은데? 그것도 리서치해보고 이분을 찾아보고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 그런 걸 보고 생각하고 물론 분석은 할 수 있겠지. 글 던져주면서 이 사람 정치 성향 좀 한번 분석해봐. 뭐 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그런 재미난 포인트인 거지. 나 이 숏폼 컨텐츠 진짜 조심해서 소비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 소비하는 건 좋은데 너무 자주 너무 의미 없이 습관처럼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걸 할수록 하루에 일할 수 있는 내가 이거를 시간을 낭비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짧은 거에 내 뇌가 점점 익숙해지면서 긴 호흡으로 뭔가를 읽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거를 못한다는 거를 내가 약간 근육이 빠지는구나. 근육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육이 크려면은 무거운 거를 들어야 하잖아. 롱폼 뭐 책 같은 긴 1시간짜리 영상이 이제 좀 무거운 거. 막 30kg짜리 10kg 나도 못 한 8kg짜리 아령이라면 숏폼은 0.5kg짜리 아령인 거지. 깔짝깔짝 이렇게. 그 근육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 너무 무거운 게 부담스러워지고. 또 하나는 비어있는 시간을 안 만들더라고 내가. 비어있는 시간 만들어야 돼. 맞아. 이거 완전 공감이야. 심심한 거를 내가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내가 재조립할 생각도 좀 뽑아내고 머릿속에서 스스로 리부팅을 하는데 그런 생각 없이 조금이라도 시간 낭비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나는 요즘 아침 예배 가는 게 너무 좋아. 목사님 말씀 듣는 거 되게 긴 롱폼이거든? 기도하는 거 명상이야. 아침 예배 나오라는 게 아니고 진짜 명상. 더 중요해 요즘 진짜. 비 오는 시간, 특히 아침 시간. 나는 앞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말고 4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하거든. 바보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미래에.
근데 그 미래가 곧 찾아올 것 같아. 4시간만 일해도 되는 세상이 올 건데 그때가 됐을 때 내가 4시간을 디버크를 할 수 있냐? 상위 1%라고 생각해. 디버크를 4시간 하는 거는 미친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걸 내가 지금부터 훈련하면은 1%가 되지 않겠니?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AI 툴 배우고 이런 거 좋은데 그 툴 배우는 시간에 내가 지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놓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점점 더 그 툴은 다루기 쉬워질 거거든. 지금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 있잖아, 그 바이브 코딩 나오고 나서 그 코딩 배웠던 사람들 다 지금 멘탈 나갔잖아. 내가 그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배운 게 근데 심지어 그 바이브 코딩도 난 배우고 싶지 않아. 더 쉬운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 이건 나중에 얘기해보자 우리. 진짜 하루에 4시간을 풀로 할 수 있는 주의력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거만큼 값비싼 자본은 없겠다. 어떻게 하면 그 디버크 시간을 늘릴 수가 있어? 명상 같은 거, 그 심심함에 익숙해지는 거 우선. 쇼폼 소비 안 하는 거, 쇼폼을 소비하는 건 괜찮아. 그것도 어떤 영감이 될 수 있거든. 롱폼도 마찬가지야. 롱폼만 소비만 하면 안 돼. 쇼폼이든 롱폼이든 거기서 내가 어떤 영감이 떠올랐다면 그걸 주체적으로 소비하라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주체적인 소비는 거기서 내가 어떤 영감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대질문해보고 그걸로 대화해보고 그걸 글로 써보고 우리처럼 이렇게 야 내가 어떤 거 봤는데 이런 거 토론.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근데 그게 혼자서 못하면 글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최소한 하나 봤으면 끄고 질문해보고 대답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 따따따따 이거 보고 질문할 게 뭐 있니? 와 얘나 이쁘다 귀엽다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볼 때도 있겠지. 뭐 화장실에서 봐. 화장실에서 나나니나 나나 너무 많이 보여 그게.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다 이런 거잖아. 진짜 많이들 경고를 해줬는데 나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되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내가 하루에 얼마나 주의력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지? 생각해볼 때 진짜 1시간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충격 먹어가지고 와 나 이거 무조건 4시간 올려야겠다 하루에. 내 창의적인 발상이 안 떠오르는 게 그거였어. 뇌가 안 돌아가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너한테. 나 글이 안 써진다 요즘. 깊은 사고의 시간을 갖질 않았던 거야. 거기에 좀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조금마다 안 되면 나 돌아오고 조금마다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그게 됐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절여진 거야. 디버크에 들어가려다가 나오고 들어가려다가 나오고 계속 이러니까 맞아. 내가 안 써진 거야. 완전 공감돼 이거는. 그래서 네 오늘도 주의력 깊게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 상위 1% 최고. 이 짧은 영상도 제대로 못 보면 진짜 큰일 났다. 좀 길긴 해. 재밌었잖아. 재밌게 만들어줄 거잖아 디버크로. 주의력 지켜야 된다. 너도 목표를 해봐. 뭐 일은 하되 내가 주의력을 얼마나 지켜서 가져갈 수 있는지. 너무 어려워. 어렵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너 느끼지? 나도 그렇다니까. 아니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하잖아. 야 몇 년 뒤에 우리가 상위 1%가 되는 거야. 친절한 AI가 나왔을 때쯤에. 진짜 그때 가서 누가 이기나 보자. 아무튼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자립공부로 또 뵐게요. 안녕.